다음부턴 미리 연락 주세요. 솔직히 불편합니다. 3년을 키워줬는데 생일날 전 문 앞에서 돌아셨어요. 3년을 키워줬는데 사위가 제게 불편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연자 인천 계양구 68세 김순덕 가명. 사연자 가족딸 지은 가명. 사위 민수 가명. 손주 하준 가명. 토요일 오후였어요. 겨울 냄새가 복도에 얇게 깔리고 난방이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웅하고 들리던 날이요. 저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두 손으로 꼭 쥐고 딸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손주 생일이었거든요. 문을 열고 어머니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 날이었는데요. 현관문이 아주 조금 열렸고 문틈 사이로 사위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턴 미리 연락 주세요. 잠깐 숨을 고르더니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들고 있던 케이크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3년이요. 저는 3년을 그 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생일날 저는 그 집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딸이 울면서 부탁했어요.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맞벌이인데 애는 어리고 나 숨이 안 쉬어져. 딱 몇 달만 진짜 딱 몇 달만 도와주면 안 돼? 그 말 듣는데 제 마음이 먼저 무너졌죠. 딸은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혼자 꿋꿋하게 버티는 애였는데 그 애가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새벽 첫 차를 탔습니다. 아직 어두운 정류장에서 손을 비비고 가방엔 기저귀랑 아기 간식이랑 제가 끓여갈 미역국 재료까지 넣어 다녔어요. 처음엔 몇 달이라더니요. 그 몇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됐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요, 저도 행복했어요. 손주가 제 무릎에서 잠들고 작은 손이 제 옷깃을 잡고 할머니하고 웃으면요. 세상에서 제일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딸도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산다. 엄마 없었으면 나 진짜 무너졌을 거야. 그 말 한마디면 제 허리, 제 무릎, 제 손목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애를 봐주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설거지, 빨래, 바닥 닦기, 분리수거. 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녁까지 차려놓고 기다렸죠. 사위가 퇴근하면 저는 그 집 식탁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 집을 굴리는 기능이 되더라고요. 저는 외할머니가 아니라 그 집의 시스템이 됐습니다. 사위, 민수는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말도 했고요. 명절 때 작은 선물도 챙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위가 인사를 줄이더니 눈을 안 마주치고 말수가 확 줄었습니다. 제가 밥을 차려도 방에서 안 나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민수가 요즘 왜 그래? 딸은 웃으면서 넘겼어요. 아, 엄마. 피곤해서 그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그 말이요. 처음엔 믿었어요. 근데 피곤하면 인사를 안 하나요? 피곤하면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나요? 저는 딸에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지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힘든 걸 아니까 제가 참고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가 아이 볼게. 엄마도 힘들잖아.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솔직히 안도했어요. 그래,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나도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요.
그 말이 이제 그만 오세요는 아니었어요. 그 말의 진짜 뜻은 이거였죠. 필요할 땐 오고 필요 없을 땐 오지 마. 주말이 되면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만. 엄마, 오늘만. 엄마, 잠깐만. 그 잠깐이 항상 하루 종일이었고 그 이번 주말만이 다음 주말로 이어졌고 그 오늘만이 또 내일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였어요. 연락이 없으면 그냥 안 갔습니다. 그게 제 나름대로의 조용한 양보였죠. 손주 생일이 다가오던 날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상하다 싶었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 하준이 생일이니까 와줘. 그런 말이라도 했을 텐데. 근데 조용했어요. 그래도 저는 손주 생일인데 내가 그냥 모른 척하면 나중에 마음이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케이크 하나 샀습니다. 화려한 케이크 아니었어요. 손주 좋아하는 과일 몇 개 올린 그냥 소박한 케이크. 가서 초만 불어주고 올까? 하준이 얼굴만 보고 올까? 그 마음으로 딸네 집에 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현관 앞에 서니 손끝이 시렸어요. 저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연락 안 했는데 괜찮을까? 근데 손주 생일이잖아요. 외할머니가 케이크 하나 들고 오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래서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몇 초가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어요. 정말 딱 사람 하나 서 있을 만큼만 열렸어요. 그 문틈에서 사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턴 미리 연락 주세요. 저는 순간, 아, 내가 실수했나 싶어서 바로 말했어요. 그래, 미안하다. 하준이 생일이라 케이크만. 근데 사위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아이도 혼란스러워하고요.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게 저희 입장에선 좀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 말이 귀에 꽂히는데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뭘 불편하게 했을까요? 3년 동안 그 집 밥 해주고 그 집 빨래 해주고 그 집에 재워주고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줬는데 저는 불편한 존재가 된 거예요. 문 너머로 거실 쪽이 보였어요.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거실 안쪽에 앉아 있었는데 저랑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지 못했어요. 케이크를 들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30분쯤이었을까요? 그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들어오세요도 없고 엄마 미안해도 없고 하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도 없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저는 복도에 서 있었고 케이크 상자만 제 손에서 점점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은 단 하나였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내 손주 생일날 문 앞에서 눈치 보며 서 있지? 저는 케이크를 바닥에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손주 얼굴 한번 못 보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려서 버튼이 잘 안 눌리더라고요. 그날 집에 오는 길이 유난히 멀었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지도 않았어요. 식탁 위에 그냥 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러다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손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 사진, 제가 그 애를 안고 있는 사진, 딸이 엄마 고마워라고 쓴 짧은 쪽지.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기보다 이상하게 화가 났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리고 그때 아주 무서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헌신은요,
기억되지 않으면 의무가 됩니다. 고마움이 사라지면 그 다음은 늘 똑같아요. 당연하지. 원래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편해요. 가 됩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잠깐만 가능해? 우리 이번에 진짜 바빠서.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말이 안 나왔어요. 어제는 불편하다더니 오늘은 또 필요하네. 그때 제 마음속에 딱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다. 제가 여기서 또 그래 알았어 하면요. 저는 다시 그 집의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다 또 언젠가 문 앞에서 돌아서게 되겠죠. 저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이제 안 갈게. 딸이 당황했어요. 왜? 엄마 무슨 일 있어? 어제 민수가 뭐라고 했어?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딱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불편하대. 그럼 편하게 해줄게. 딸은 울먹였고 사위는 그제서야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해가.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근데요. 저는 그날 누구랑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수도 설교도 강의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내 삶을 다시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주는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을 이유로 내가 계속 깎여야 하는 건 아니야. 내가 내 엄마지만 나는 너희 집의 직원이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단단한 말을 남겼습니다. 불편한 사람은 다시는 안 갈게. 그 말을 하고 나니까요.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어요. 밖에 나가서 따뜻한 차를 한 잔 사서 혼자 마셨습니다. 창밖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버스가 지나가고 겨울 햇빛이 길게 늘어지는데 저는 그제서야 느꼈어요. 아, 나도 사람이었지. 누구 엄마, 누구 장모, 누구 외할머니 이전에 저는 그냥 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이니까 참았는데, 가족이니까 해줬는데, 어느 날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적, 여러분이라면 그 집에 다시 가시겠어요? 댓글로 간다 안 간다.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런 현실 사연 다음 편도 이어서 듣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